안녕하세요. 바이오 MDTV의 김바이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물과 미생물에 관련된 내용 중에 식물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물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다양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미생물을 통한 식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구조와 생리를 알고 있어야 미생물과의 상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물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상식물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조직계를 형성하며 조직계가 모여 줄기, 뿌리, 잎과 같은 기관을 만듭니다. 식물의 형태는 크게 슈트계와 뿌리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슈트계는 뿌리계를 제외한 모든 부분, 줄기, 잎, 꽃, 씨, 열매, 곁눈, 끝눈, 가지, 덩굴손, 가시 등을 말합니다. 뿌리계는 물과 물기질을 흡수하고 식물체의 슈트계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줄기의 구조, 기관인 줄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줄기에서 잎이 붙어 있는 자리를 마디라고 하고요. 하나의 마디와 연속된 다른 마디 사이에 있는 부분을 마디 사이라고 합니다. 슈트의 끝에 있는 싹을 끝눈이라고 하며 잎이 붙어 있는 바로 위의 줄기 부분에서 생기는 싹을 곁눈이라고 합니다. 잎의 구조를 보면 쌍자엽 식물인 잎의 구조를 보면 쌍자엽 식물인 A는 납작한 잇몸이 잎자루에 연결되어 줄기에 붙어 있으며 단자엽 식물인 B의 경우는 잇몸이 잎의 아랫부분인 줄기를 둘러싸는 옆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잇몸의 가장자리가 갈라져 있지 않은 잎을 단엽이라고 하며 잇몸이 여러 개의 작은 잎으로 갈라져 있는 잎을 복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관인 뿌리입니다. 뿌리의 구조를 보면 쌍자엽 식물에서 씨가 발아할 때 배의 어린 뿌리로부터 발달된 뿌리를 주근이라고 합니다. 주근으로부터 이렇게 측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단자엽 식물에서는 가늘고 수많은 수근이 있는데요. 이는 씨가 발아한 후 유근이 곧 죽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뿌리계는 줄기에서 생긴 부정근으로부터 형성되게 됩니다. 각 기관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기관을 이루는 식물의 조직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의 조직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장을 위한 조직인 분열 조직계, 식물의 몸을 만드는 기본 조직계, 식물의 방어를 위한 표피 조직계, 물질의 수동, 통로를 위한 관다발 조직계가 있습니다. 먼저 분열 조직인데요. 분열 조직은 분열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부위로 식물의 생장은 식물체의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분열 조직이 위치한 곳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납니다. 분열 조직 이외의 다른 살아있는 조직들도
새로운 세포를 생산하도록 유도될 수 있으나 분열 조직처럼 분열 활동을 무한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분열은 세포가 나뉘어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분할은 세포가 분열 증식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구조나 기능이 특수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분열 조직 세포는 죽지 않고 증식 분화하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데요. 이는 동물의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시원세포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열 조직은 시원세포에서 나오는 유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원세포는 전형성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식물 조직 세포로도 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시원세포에서부터 나온 유도체들은 수주일 또는 수개월 동안 계속 분열하면서 시원세포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유도체들은 계속 분열하면서 특수화된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 조직은 줄기 끝과 뿌리 끝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크게 정단 분열 조직, 꽃 정단 분열 조직, 측생 분열 조직, 계제 분열 조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의 끝과 줄기의 끝에는 생장점이 있는데 이 생장점을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합니다. 위치에 따라 뿌리 끝에 있는 뿌리 정단 분열 조직과 줄기의 끝에 있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은 배가 발생하는 동안에 형성됩니다. 그 후 생장하는 과정에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통해 줄기 외 잎, 꽃, 열매, 곁눈, 가지 등이 발달합니다. 만일 정단 분열 조직에서 분열된 모든 세포가 어떤 세포가 될지 그 운명이 정해져 버린다면 정단 분열 조직에 남아서 새롭게 분열할 세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정단 분열 조직에서는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열하지 않고 전형성 능을 갖추는 원본 세포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원본 세포를 앞장에서 말씀드린 시원세포라고 합니다. 측생분열 조직은 주로 목본식물에서 발견되는데 줄기나 뿌리의 성숙한 부위에 존재합니다. 이 분열 조직은 2차 세포벽을 만드는 2차 생장에 관여하여 줄기와 뿌리를 굵게 자라게 합니다. 측생 분열 조직에는 이기 물관부와 체관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유관 속 형성층과 이기 체관부 바깥쪽에 있는 코르크 형성층의 분열로 인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목본식물은 정단 분열 조직이 속해 있는 줄기와 뿌리의 끝에서 일기 생장이 일어나고 측생 분열 조직으로 인해 줄기와 뿌리의 측면에서 이기 생장이 일어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일기 생장 그림인데요. 이 부분에 끊임없이 분열하는 시원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그림은 일기 분열 조직을 나타냅니다. 원표피는 일기 조직인 표피를 형성하는 분열 조직이고요. 전 형성층은 일기 물관부와 일기 체관부를 형성하는 분열 조직입니다. 기본 분열 조직은 엽록체가 모여있는 피층과
관다발 안쪽에 위치하는 수를 형성하는 분열 조직입니다. 이 그림이 정단 분열 조직의 2기 생장 그림입니다. 이게 1기 분열 조직을 나타나는데요. 1기 분열 조직 후 1기 분열 조직 생성 후에 측제 분열 조직에 의하여 2기 생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기 생장은 유관속 형성층, 코르크 형성층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제 분열 조직. 계제 분열 조직은 초본 식물의 마디 사이에 있는 분열 조직을 말합니다. 이 분열 조직 때문에 벽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인데요. 벽과 식물이 잔디 깎는 기계나 초식동물의 먹이로 잘려 나갔을 때도 줄기 또는 잎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계제 분열 조직 때문인 것입니다. 계제 분열 조직이 없는 식물의 정단 분열 조직을 없애면 그 식물은 죽게 됩니다. 식물이 영양을 하는 시기에 슈트 정단 분열 조직으로부터 줄기와 잎 등의 영양 기관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영양 분열 조직이라고 합니다. 영양 기관이 생장하는 시기에 어느 시점에 이르면 낮의 길이와 온도 등의 환경의 신호가 변화하여 꽃을 형성할 수 있는 꽃 정단 분열 조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때 반구형의 영양 정단부에서는 RNA가 증가되고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슈트 영양 분열 조직과 꽃 정단 분열 조직의 큰 차이점은 영양 분열 조직 주변에는 엽원기가 형성이 되고 반면에 꽃 정단 분열 조직 옆면에는 포원기가 형성됩니다. 이 포원기가 포엽으로 분화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기본 조직입니다. 기본 조직계 정단 분열 조직의 시원세포들이 분열하여 형성된 원표피 기본 분열 조직 전 형성층의 유두체 중에 기본 분열 조직으로부터 기본 조직이 분화되어 1기 식물체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줄기와 뿌리의 피층과 수 부위는 거의 기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로 덮여있는 기본 조직은 유관 속 조직을 둘러싸며 식물의 저장, 기본 대사 작용, 지지 작용 등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본 조직계는 세 가지 유형의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조직인데요. 유조직은 유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세포는 비교적 얇은 1차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쉽게 다른 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와 같은 식물은 대부분의 영양분을 녹말 형태로 유세포에 저장하는데 이와 같이 유세포는 성숙했을 때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영양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광합성, 호흡, 단백질 합성 등의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도 유조직이며 유조직은 분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의 치유와 재생에도 관여합니다. 대표적인 유조직으로 광합성을 위해 특수화된 엽록조직과 가스 교환을 위해 특수화된 통기조직 등이 있습니다.
후각 조직은 후각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각세포는 보통 두껍고 비목줄화된 1차 세포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각세포도 성숙 시에 살아있지요. 후각조직은 유세포로부터 분열되며 기본 조직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쌍자엽 식물의 보호조직은 후각조직이며 많은 단자엽 식물의 잎과 줄기는 주로 후벽 조직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후벽 조직은 후벽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벽세포는 1차 세포벽과 두껍고 목줄화된 2차 세포벽이 있습니다. 후벽 조직에 리근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굽히거나 늘리는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줍니다. 후벽세포에는 돌세포와 섬유질이 있습니다. 식물 조직계 세 번째로 표피 조직계인데요. 표피 조직계는 식물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조직의 탈수를 막는 조직계입니다. 분열 조직의 유도체인 원표피에서부터 분화하며 뿌리에서는 물과 무기물의 흡수를 촉진하고 줄기와 잎에서는 가스 교환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표피 조직계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의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표피 조직인데요. 표피 조직은 세포층이 한 겹인 조직으로 외부 환경과 식물 내부를 분리합니다. 대부분 유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표피 조직은 큐틴이라는 기름기 있는 물질이 있어 방수 역할을 하고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의 표피세포가 변해서 된 뿌리털은 토양으로부터 물과 무기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줄기의 표피세포가 변해서 된 기공의 공변세포는 가스 교환의 역할을 합니다. 표피 조직세포가 변한 모상체는 잎 위에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 물이 기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내피조직은 뿌리, 일부 줄기나 잎의 피층과 물관 사이에 있는 조직으로 수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직들입니다. 주피조직은 목본 식물의 가장 바깥에 있으며 나무 껍질을 형성하는 조직입니다. 주로 코르크 세포와 유조직 세포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조직계인 관다발 조직계는 흙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질 및 광합성으로 생긴 당 등을 수송하기 위해 특수화된 조직입니다. 뿌리에 있는 하나의 관다발이 있지만 줄기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관다발 조직은 물질을 조성하는 유세포, 물과 영양물질을 식물의 모든 부분으로 운반하는 통도세포, 물질을 단거리에 운반하는 수송세포, 물질을 분비하는 분비세포, 지지작용을 하는 섬유세포 등 여러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다발 조직은 크게 물관부와 최관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관부는 물과 무기물질을 뿌리로부터 흡수하여 위에 있는 줄기와 잎까지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물관부에 죽어있는 세포들을 통해 이동하며 잎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소실됩니다. 물관부를 구성하는 세포에는 통수요소, 섬유세포, 유세포가 있는데요. 통수요소는 물관부에서 물을 수송하는 세포를 말하며 가도관과 도관절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가도관은 대부분의 목본 식물에서 물을 수송하는 유일한 세포인데 모양은 길고 좁으며 끝이 뾰족합니다. 가도관에는 천공이 없고 도관절에는 보통 각 벽에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통수 요소의 세포들은 모두 신장되어 있고 성숙했을 때는 모두 죽어 있으며 두껍고 목줄하단 2차 세포벽이 있습니다. 체관부는 당 등에 용해된 유기물질을 수송하는 관다발 조직으로 물을 오직 위쪽으로만 수송하는 물관부와는 다르게 식물체의 모든 방향으로 물질을 이동시킵니다. 체관부를 구성하는 세포에는 통양요소, 후벽조직, 유세포가 있는데요. 통양요소는 영양물질을 수송하고 성숙했을 때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통양요소에는 세포와 사관절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사세포에는 가도관처럼 긴 방추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사자역은 세포벽 전 표면에 분포합니다. 사관절은 짧고 넓은데 끝이 보통 평평하며 사자역은 측벽에는 좁고 격벽에는 매우 넓게 존재합니다. 관다발 조직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모식도입니다. A는 가도관의 모식도인데요. 가도관은 그림처럼 긴 세포로 끝으로 갈수록 끝이 더 뾰족합니다. 두 개의 가도관은 끝 부분에서 중첩되어 있고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벽공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벽공들을 통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도관의 1차 세포벽에는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구멍이 없고 오직 벽공쌍을 통해서만 가도관들 사이로 물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D는 물관부 중에서 도관을 나타내는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도관은 가도관보다 더 넓고 더 짧습니다. 도관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끝에 있는 세포벽에 구멍, 즉 천공이 있다는 것인데요. 천공에 뚫려 있는 격벽을 천공판이라고 합니다. 도관에서 물은 천공을 통해서 도관절 사이를 통과할 수 있지만 또한 측벽에 있는 벽공상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체관부의 통양 요소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인데요. 체관부의 통양 요소 그림을 보면 사세포의 모양은 길고 좁은 것이 물관부의 가도관과 비슷하게 생겼지요. 사세포의 세포벽에는 사공들이 모여있는 사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기물질이 이동합니다. B의 사관절 끝에는 격벽에 커다란 사공이 있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격벽을 사판이라고 합니다. 사판. 측벽에 있는 사공의 직경은 사판보다 작고 사공이 모여있는 사지역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사판이 있는 사관절은 영양물질을 종으로 수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꽃식물인 피자식물에만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관절은 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진화되어 있습니다. 사관절에는 동반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붙어 있는데요. 동반세포는 탄수화물을 사관절로 수송하는 일을 조절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